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오늘은 영상 소리 말고 다른 소음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공사 중이셔서 어쩔 수 없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요 며칠 날씨가 계속 우중충하죠? 오늘은 출근하는데 비까지 왔어요. 근데 우산이 있었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권으로 존경하는 약국 브랜딩. 와, 약국 브랜딩.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내 사업을 절대 하지 마세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4개의 채널을 통한 브랜딩 전략, 단기간 개인 브랜드를 확보한 저의 비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약사가 약만 조제하는 시대는 갔다. 4차 혁명 시대 진심 약사가 제시하는 약국 경영의 새로운 대안. 약사의 직능을 넓혀라. 약국 경영의 답이 보일 것이다. 심현진 저자는 본명보다 진심 약사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약사인데요. 이화여대에서 약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토익은 만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20대에 좋아하던 글을 마음껏 써보고 싶어서 개인 블로그를 시작했고 갑자기 닥친 코로나로 졸업 후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후배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약사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해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약사 블로그를 보며 약사도 브랜딩을 해야 한다고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블로그로 오토약국 만들기 전자책을 완성했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자 약국 브랜딩 연구소 카페를 개설했으며 회원 전용 칼럼과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오픈카톡방 채널을 운영하며 마케팅 공부를 했고 실전에 바로 적용하였습니다. 경쟁 위주의 삶에 지쳐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개인의 장점, 취미를 잊은 채 하루하루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하네요. 현재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화제의 책. 화제 신간 나온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그 책을 저희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프롤로그 좀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사는 변화의 흐름이 늦게 찾아오는 직업이었다. 블로그를 통해 인연을 맺은 많은 이익기업가들을 관찰했다. 그들이 어떻게 무자본으로 월 1,000만 원까지 벌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허허벌판 속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기매김하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색했다. 관찰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자신의 브랜드를 확립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종이 레드오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통해 블루오션을 창출해냈다. 그리고 꾸준하게 자신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있다. 자동화 속에서 정답은 차별화였고 이러한 차별화를 가장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브랜딩이었다. 수많은 약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에 브랜딩이 가미된다면 완벽하고 강력한 브랜드가 완성된다. 혼란 속에서 살아나는 법은 바로 기존의 판을 뒤엎는 것이다. 약사라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기존 약사에서부터 새로 출발하는 것.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했다. 약사 이전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개인이 존재한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약사 직능의 확대였다. 내가 느낀 바를 아낌없이 공유해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겠노라고. 나만 살지 않고 우리 모두 살아남을 방법을 알리고 싶었다.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혼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잠깐! 오늘의 책 소개는 저자께서 직접 해주실 건데요. 진심 약사 심현진 저자의 간단한 책 소개 들어보러 바로 가보실까요? 그럼 저는 이따가 만나요. 안녕! 네,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책은 일단 실용서입니다. 이제 브랜딩이랑 마케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책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약간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기 곤란한 상황들? 특히 저는 약국에서 마주치기 곤란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글에 적혀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칼럼을 썼을 때 반응이 좋았던 것들만 추려가지고 실제 약국의 상황에 대입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브랜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단기간에 네이버 카페랑 블로그랑 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브랜딩을 구축했는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약사 자체가 이제 1인 기업과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연관성에 대해서 브랜딩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호스트 워커로서 살아가기 위한 무기 4가지는 글쓰기, 말하기,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이렇게 4개로 제가 정의를 내리고 그 4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약사님들이 중간에 실제로 고객을 만났을 때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 상품을 준비를 해가지고 뭐라도 적으면서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고객분들이 경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 약국에서 사용하면 좋겠는 건강상담서를 후면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부를 했고요. 교보문고랑 예스24 뭐 전체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 브랜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커플이 데이트 약속을 정한다. 점심에 뭐 먹을까? 이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난 크게 상관없어. 너?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김밥이나 먹으러 갈까? 라고 하면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황이 어떻게든 정말 상관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 중에 일부는 상관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선택과 결정을 머릿속에서 내렸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확실한 선호도가 있음에도 상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마찰을 피하고자 선택을 넘기는 것이다. 요즘은 이런 사람을 두고 흔히 답정너라고 한다. 고객이 항상 상대가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가끔은 상대 입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듣고 확인받고 싶을 뿐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객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재정 상태, 증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선택지를 제안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해야 한다. 이는 고객의 상황을 직접 마주하는 약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다. 간혹 어떤 약사님들은 세일즈나 마케팅이라는 용어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사람은 심리, 마케팅, 세일즈를 꼭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한다. 고객이 약국에 방문했을 때는 크게 2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 번째, 바로 상품명을 언급하며 달라고 하는 경우다. 둘째는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며 간단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경우. 즉, 제가 요즘 이러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데 뭐가 좋은 것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 경우다.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약국이라는 공간에 대한 정의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1. 약사가 약을 제조하거나 파는 곳. 2. 처방에 의하여 약을 지어주는 병원의 한 부서. 3. 예전에 한약을 지어 팔던 곳. 약국은 네이버 사전 기준 약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파는 곳이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약국은 약을 판매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약국은 손님들의 약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한다. 판매와 구매는 주체가 다르다. 이 미묘한 관점의 변화에 약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매가 중심이 된다면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특정 상품과 나의 서비스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하지만 구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고객이 어떻게 약국까지 구매를 위해 방문했는가로 관점이 이동하게 된다. 이후에는 고객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로 시야가 옮겨진다. 고객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느꼈으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바라는 손님의 심리를 잘 살펴보면 자신에게 발생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과 답을 얻음으로써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은 자신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약사는 해당 문제가 왜 발생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80%의 에너지를 할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왜? 라는 물음이 충족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고 싶다는 결론이 난다. 이때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약사는 손님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된다. 이후에는 언제부터 복용할 것인지 혹은 생활습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더욱 좋다. 다시 말해 약을 팔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약사분들은 평소 자신의 소통 방식을 돌이켜보길 바란다. 어쩌면 그동안 고객들에게 문제 원인이나 해결이 아닌 구매부터 강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고객에 대해 파악하고 싶다면 다음에 5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고객이 피하고 싶은 상황은 어떤 것인가? 불필요하게 고객의 시간과 돈을 소모하는 것은 뭘까? 고객인 시간적, 경제적 제약 없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뭘까? 고객이 나의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고객이 나의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면 고객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가 취해야 할 전략을 정리할 수 있다. 설득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설득이라는 한자는 말로써 무언가를 얻는다는 한자어 구성이 된다. 따라서 누군가 설득을 하려는 낌새를 발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된다.
상대방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잃거나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말에서 이상을 못 느꼈다면 당신은 꼭 주목해야 한다. 설득은 말을 통해 제안한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상대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객의 온 신경은 이 제안을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무릇 그들에게는 얻고자 하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충족된다면 기꺼이 당신의 제안을 따를 것이다.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장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집중에 설득해야 한다. 하우를 통해 Y를 끌어내라. 한 고객이 약국에 방문했다. 이 고객은 변비약을 구매하러 왔다. 보통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 첫째, 일단 제품부터 보여준다. 둘째, 이전에 복용하던 제품이 있는지 물어본다. 이후 원래 복용하던 약인지 오래 먹었는지 등 고객의 상황을 물어본다. 그 후 약국에 있는 약을 보여주게 된다. 혹시 여기까지의 과정 중에 의문을 느끼지 않았다면 집중해야 한다. 이 방법은 고객을 일회성 고객이 아닌 진정한 고객으로 바꾸는 전략이자 주목해야 할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상품 구매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먼저 고객이 약국에 방문한 이유와 증상의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다시 말해 상품을 보여주면서 다음의 대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A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듣는 약입니다. 손님의 상황을 더 잘 알아야 가장 좋은 약을 찾을 수 있겠네요. 제게 손님의 상태를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이다. 이렇듯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손님이 왜 약국에 방문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오셨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며 약국을 방문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또한 약사가 제공하는 해결책은 고객의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미래에 얻게 될 효과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금상첨화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가져다주는 정보는 적지 않을 것이다. 고객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봤으며 어떤 점이 불편한지 약사에게 상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담을 통해 우리는 많은 약학소서, 스터디, 인터넷 강의를 통한 지식과 상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온 것이다. 이렇게 약국 브랜딩의 파트 1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저는 약사에 관해서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이 책을 보고 꼭 굳이 약국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위한 책이다 라고 느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한 권에 딱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렇게 진심약사 현진의 신개념 경영 처방전 한 권으로 종결하는 약국 브랜딩, 다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경쟁사회 시대에 모두 같이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수많은 전문성 경쟁 시대에 모두 진심약사는 본명 심현진 저자는 심현진 저자는 본명보다 진심약사라는 프롤로그